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내가 만약 유튜버라면 어떤 식의 컨셉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면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좀 유명해질 수 있을지 나의 잠재 능력과 컨셉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일 것 같아요. 만약 자녀분이 없다면 곧 딸이 태어나실 거예요. 미래에. 그 딸을 이용해가지고 좀 육아에 관련된 일,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뭔가 힘든 일, 그리고 아이를 알아가는 그 과정, 이런 거를 컨텐츠로 삼아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뭔가 노하우라던가 그 일상,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책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셔도 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머리에는 계속 샘솟는 아이디어처럼 계속 새로운 뉴 토픽, 뭔가 주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결혼 생각도 없고 아이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딸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신 분들은 다른 번호를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남자분이시라면 누군가의 아들이지 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라 그러지? 제가 해석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번호를 고르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1번 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나의 딸을 관련돼서 컨텐츠를 짜시면 괜찮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딸을 가질 예정도 없고 딸도 없다. 나는 아이를 가질 예정도 없고 미혼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따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으실 거고요. 어머니께서 지금 현생에 계시지 않던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성찰해왔던 거, 인생에 관한 얘기한 거, 그리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그런 에피소드라던가 인연, 특별한 인연이 좀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공통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뭔가 자존감을 높여가는 그 과정, 프로세스, 그런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뭐 어머니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 자식, 딸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점점 배워가면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 어머니에 대해 새로 알아간다던가 아니면 내 딸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랄까 인생에 대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자아 성찰을 좀 주제로 하셔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좀 걱정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만 제가 딱딱 알려드리면은 알아서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팍팍팍 하고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좀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좀 이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토픽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글 쓰는 재주도 있으시고 실제로도 이런 이야기를 풀게 되면은 꽤 세상 사람들이 좀 놀랄만한 그런 에피소드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딸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머니와 여러분들 사이에 책 한 권이 모자랄 만큼의 그런 끈끈한 인연과 에피소드, 다사다난했던 그런 삶들, 이런 걸 주제로 정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셔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든 블로그든 책을 쓰든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시점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 카르마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왔거든요. 이젠 더 이상 내가 고생하지 않고 이제 내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운영하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시기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유튜브 채널이든 블로그든 뭔가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시라면은 이런 쪽으로 좀 뭔가 내가 모녀 사이에 대해 강조하는, 그리고 모녀 사이에서 내가 깨달아가는 그런 뭔가 일상에 대한 철학, 브이로그, 그리고 나의 균형과 내면, 외면을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세대 차이, 뭐 문화 차이 이런 거를 주제로 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님분이 이미 계시거나 딸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낳을 예정이신데 그 아이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고 아기라는 그 세대 차이에서 그리고 내가 양육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 그러면서 점점 내면이 성숙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가치 있게 변모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푸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뭐 업로드를 꼭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뭐 한 달에 한 번이어도 되고요. 2달에 한 번이어도 되고. 근데 약간 뭐랄까 사람들에게 좀 공감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졌고 뿌듯해졌고 셀프 러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컨셉을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딸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찍으면서 아니 내 딸이 이런 면이 있다니, 아니 요즘 애들이 이런 면이 있다니 하면서 좀 뭔가 신기한 것들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랑 다르게 이런 면이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다르다, 아니면 뭐 양육할 때 필요한 필수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필수품 같은 걸 리뷰하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정보성 글로써 다가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신다던가 아니면 책을 한 권 내셔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 내면에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딱딱 큰 틀만 잡아드리면은 알아서 이렇게 잘 운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딸이 없다, 딸을 낳을 생각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모녀 사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대 차이에 관해서, 아니면 서로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 뭐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거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옛날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인생이 힘들었는데 얼마나 어머니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이런 루트로 컨텐츠를 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인생이 불안정한 인간이 점점 완성형으로 가는 그런 과정,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열렬히 환호받고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막 꼭 일기처럼 매일매일 만들어야 되고 업로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를 몰아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뭔가 내가 울리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콘텐츠를 운영하시면서 너무 뭐 업로드의 압박이라던가 주위의 압박이라던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좀 즐긴다는 마음,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자아 성찰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 한 가지로 운영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컨텐츠 자체는 여러분들 내면에 너무 많이 준비돼 있고 꽤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고 이미 좀 비범한, 대범한, 그리고 좀 신기한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길 것이며 이미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노하우를 풀어내시고 그런 좀 경험을 쉐어하셔도 꽤 많이 인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컨셉을 잡게 되면은 유명한 유튜버가 될까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재회 상담이라던가 연애 상담 쪽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애정사, 연애사, 뭐 아니면 결혼, 아니면 이혼, 아니면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멘토의 역할을 하시며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련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 이별 후 후유증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많이 힐링이 되는 조언과 그런 뭐랄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잡아야 하는지 그런 길잡이를 알려주시게 된다면은 이분들을 위해 그 다음 연애를 위해서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 양분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뭔가 연애사가 안 풀리는 것 같고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항상 행복한 결말만 있는 건 아니고 항상 행복한 시간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만큼 슬퍼지고 슬픈 만큼 좋아지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다 보면은 꽤 괜찮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연애 상담 관련 유튜버, 아니면은 뭐 이성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 대한 이야기, 애정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다루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쪽으로 특화돼 있으셔서 그런 BJ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타로나 철학관, 점술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뭔가 장소에 꼭 구애받지 않더라도 장소가 꼭
정해지지 않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어서 곧 한 장소에 머물기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고 아니면 뭐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둔 분들, 결혼을 하기 위해 연애를 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별 후에 자꾸만 잊지 못해서 미련으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재회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잊고 새 출발할 수 있는지 그런 팁 같은 거를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랑에 대한 상처, 아니면 누군가 너무 그리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리더격으로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마음속 깊숙이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소리에서조차도 그런 뭔가 힐링의 기운이 느껴지시고, 또 살아온 세월, 철학, 그런 조언들이 주옥 같아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치유의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버든 뭐 인플루언서든 이런 걸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별의 상처, 아니면 뭐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힘들어서 괴로움에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뭔가 멘토의 역할, 상담의 역할, 아니면 그분들이 빨리 그 사람들이 잊는 방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 등등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유명해지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누군가를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뭔가 세상이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근데 그게 사실 나의 뇌의 착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잊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마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그런 게 이 사람들을 더 마음을 짓누르는 거거든요. 내 발상의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가치관의 전환을 이렇게 딱 틀어버리게 되면 이 분들이 분명히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방향만 잘 틀어주신다면은 한 사람의 애정사에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는 연애, 애정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혼 상담, 이별 상담, 재회 상담, 아니면 뭔가 좋은 이성을 만나는 법, 새 출발할 수 있는 법, 재혼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가지, 어디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지, 이런 노하우를, 스킬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분들을 위해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에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된다면 어떤 키워드, 컨셉을 가지면 유명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보자면은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내면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아니면 뭔가 인문학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드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내면을 회복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 생길 봄, 겨울 같은 계절이 끝나고 앞으로는 봄 같은 날만 오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꿈을 꾸시고, 뭔가 명상을 통해서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1분, 마음을 정화하는 법, 하루 5분, 내가 뭔가 이제 어떤 기운을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미래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 이런 정신적인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그리고 인생 일대에 있어서 너무 괴로운 일들만 이렇게 있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견뎌내 보신 그런 여러분들이 쌓인 그 내공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파해 주신다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텐츠 고갈 아니면 아이디어의 고갈을 좀 느낀다,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것과 관련된 책 같은 거를 리서치를 하시거나 읽으셔가지고 그 책을, 좋은 책을 좀 어떻게 각색을 해서 컨텐츠화로 풀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인생이 다 파탄 났을 때, 그리고 막 뭔가 사기꾼한테 뭐 다 털렸을 때 멘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거고요. 2번째는 뭔가 완전 작정을 하고 꽃뱀이 될 수 있는 법? 네. 꽃뱀. 물론 여러분들 원치 않으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로 컨셉을 잡으시고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2번째 케이스를 왜 굳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성을 홀리는 스킬이 좀 심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천하의 그 양귀비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우라가 있으세요. 꼭 외모도 물론 훌륭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모만 훌륭하고 내면에 철학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없으면 향기가 없는 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향기가 넘치다 못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꽁꽁 싸매더라도 이성의 관심이라던가 동성에게까지 홀리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능이 좀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여러분들 내면에는 그런 뭔가 꼬리 9개 달린 구미호처럼 사람의 간을 빼먹을 수 있을 정도의 홀림의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맘먹으면은 진짜 다 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은 진짜 사람을 꼬시는 법 같은 거 있잖아요. 호감 갖는 법. 근데 제가 볼 때 애정사로서 사람을 홀리는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굉장히 대박 날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를 꼬시려고 마음먹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그 이익을 취하기 전에 정에 이끌려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사랑에 빠지지 않은 채,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거나 그 사람이 얼마나 홀려서 내가 구워 삶을 수 있는지, 홀라당 내가 벗겨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 아니면 말투 하나, 아니면 뭐 이야기 하나하나에서 사람들을 뭔가 집중하게 하고 홀릴 수 있는 그런 마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항상 봄날일 것 같고 꽃향기가 나고 극락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쓰게 만드는 법. 그러고 보니까 그런 컨텐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워낙 남녀 갈라치기도 심하고, 그리고 요즘 자립심이 넘치시는 페미니즘 그런 개념도 많이 들어왔고, 자립심이 넘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오히려 뭐, 남에게 기대서 뭐, 그렇게 돈을 갈취하는 연애를 하는 게, 좀 구식의 마인드가 됐어요. 그쵸? 근데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친구에게 뭐, 차를 받았다. 아니면 뭐 애인한테 뭐 집을 받았다, 뭐 백을 받았다 하는 게 훈장처럼 여기던 세대도 있었어요. 분명 뭔가 MZ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세대 분들은 좀 그런 게 훈장이 되던 시대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대 역행적이지만 그런 노하우를 젊은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아무도 개척한 게 없어서 의외로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요즘은 더치페이가 너무 당연시되고 또 이제 뭐 결혼을 할 때도 반반 부담으로 혼수를 해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 돈 쓰는 법, 이 사람을 완전 내가 혼을 다 빼가지고 헌신하게 만드는 법, 결혼할 때 이 사람이 혼수를 다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막 결혼 직전까지 가서 나한테 돈 다 쓰게 한 다음에 차버리는 법, 파탄 내는 법, 안전 이별하는 법. 좀 되게 못된 악녀나, 악남? 악녀. 뭐, 악역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사람이 이용하는 좀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을 좀, 전파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또 굳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런 노하우는 잘 알고 계신다. 실제로 내가 좀 그런 식으로 이용해 본 적이 있고 뭔가 벗겨 먹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도 굉장히 블루오션으로 개척할 수 있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 굳이 뭐 이 사람한테 뭐 나한테 100만 원을 쓰게 만드는 법, 500만 원을 뭐 헌신하게 만드는 법, 꼭 그런 노골적인 어그로가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한테 완전 홀릭해서 빠져가지고 홀라당 빠져가지고 내 말만 듣게 하는 법 이런 거를 알려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건드는 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헌신하는 그런 노하우 그런 것만 알려주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사람을 홀리는 법을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뭐라지? 일본 호스트 세계도 보면요. 되게 성함이 뭐더라? 되게 유명한 호스트가 있으세요. 지금은 은퇴하고 뭐 교육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강의를 하시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이세요. 진짜 무슨 어디 스님이나 종교단체에서 들을 법한 그런 뭔가 통찰력과 인생의 노하우, 그리고 뭔가 지혜가 넘치는 말을 좀 하세요. 좀 어떻게 보면 화류계이신데 그런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특별화, 그런 뭔가 스페셜함이 그 사람을 좀 돋보이게 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빛나는 외모만큼, 물론 외모도 훌륭하시죠. 그분은 성형까지 하셨으니까. 근데도 뭔가 그런 되게 뭐라고, 어떻게 보면 화류계이시잖아요. 화류계이신데도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많은 걸 배워가고 인생의 지혜를 배워가고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런 괴리감, 그런 게 그 사람을 더 돋보였던 게 아닐까. 외모도 훌륭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분은 그분의 어록만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갖고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분뿐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성진국? 좀 폄하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성상품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고, 실제로도 뭐 공중파에도 그런 게 꺼리낌 없이 호스트라던가 이런 분들, 아니면 뭐 그런 어덜트 비디오 배우가 이렇게 좀 스타로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엿볼 수가 있는 문화란 말이죠. 근데 제 기억에는 어떤 여성분도 어덜트 비디오에 나오셨는데 배우로 전향을 하셨는데 정말 인기가 많으셨어요. 외모가 엄청나게, 뭐 물론 제 눈엔 이뻐 보이지만 그렇다고 뭐 쌍꺼풀도 짙고 코도 높고 전형적인 뭔가 서구적인 뭐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도 굉장히 그분이 인기가 많았어요. 어덜트 비디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그 출신이신지도. 근데 그분도 되게 특이한 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 신금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고 뭔가 세상 통달한 듯한 이야기, 그런 거를 인터뷰하실 때 많이 내보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분은 섹시하고 새끼 넘치는 그런 역할만 하시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깊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더 이 사람을 특별하게 보고 오겠구나, 외모를 뛰어넘는 어떤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도 좀 그런 컨셉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호스트라던가 어덜트 비디오 그런 출신 분들이 되게 뭔가 세상 통달한 듯한 이야기, 스님이 하실 법한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막 남발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되게 아무 생각 없어서 이쪽 세계로 들어서고 한 번에 큰 돈 벌기 위해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생각보다 엄청 내면도 단단하고 멘탈도 단단하고 자존감도 높고 철학이 있고 되게 있어 보인다, 되게 의미 있어 보이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용하셔도 굉장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런 부류로 좀 일을 해봤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때의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 통달한 그런, 물론 책을 통해서 그런 거는 리서치를 하셔갖고 급조를 하셔서 컨텐츠를 만드셔도 되세요. 그렇게 하셔갖고 그런 괴리감,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의 그 벤치마케팅 해가지고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미 좀 그런 쪽으로 현역을 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던가
엄청 뭔가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던가 막 이런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차별성을 두시면서 일을 하시고 그와 동시에 유튜브까지도 운영을 하시면서 오픈을 하신다면은 되게 인기를 끄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뭐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요 뭐 내가 그런 쪽에 화류계 쪽 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24시간 돌아가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약간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는 너무 음지가 아니고 양지에도 좀 올라오는 문화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아예 노터치도 되고 아니면 말만 하고 막 그런 곳도 있다고 유튜브나 일본 드라마 이런 거를 봐서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약간 한국은 너무 음지이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은 일들이 자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모두 내 24시간을 보여주기엔 조금 곤란하고 내 신상도 곤란하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무방하시지만 어쨌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키워드를 조금 조합을 하셔갖고 아이디어를 내시면은 충분히 유명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좀 화류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신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케이스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랑에 상처받고 그리고 뭐 돈도 잃고 그랬을 때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상처 입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치유할 수 있는 법 이런 거를 좀 노하우를 전수해 주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두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파급력이 이끌어지고 유행으로 번질 인기인이 될 그런 노하우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물길의 파장? 물도 어떻게 보면은 표면에 조그마한 낙엽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엄청난 파장이 이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가 파장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꽤 많은 이슈와 센세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어떤 부분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노이즈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막 가진 그 노하우라던가 여러 가지 스킬을 좀 내보이시기만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유명인이 되고 또 뭔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리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해 있고 아들이 있는 상태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 아이 관련된 뭔가 컨텐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는 가정하에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 그리고 두 분의 연애사,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좀 포근하고 행복한 가정인지,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또 뭔가 고충도 있을 거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 간다는 게 전혀 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고충도 보여주되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가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좀 보여주는 롤모델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요즘같이 결혼이 기피되는 세상에서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때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서로를 좀 남녀 갈라치기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싸움이 잦은 시대잖아요. 근데도 이제 두 분은 협력해서 너무 가정생활을 너무 잘 꾸리고 아이도 잘 양육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빛과 사랑을 좀 전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미혼입니다. 나는 뭐 없어요. 뭐 결혼도 안 했고요. 뭐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볼 땐 귀한 자식을 낳을 팔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나중엔 아이도 낳으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진짜 진실된 사랑이고 어디 내놔서 이 두 분이 연애사를 얘기해도 굉장히 이목을 끌만한 그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를 만날 거고 귀한 자식까지 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좀 컨텐츠화 해가지고 유튜브로 풀어나가시게 되면 그 남편이나 뭐 아내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과 나중에 아이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끌게 되면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뭐 유튜브를 운영하시든 컨텐츠화 하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 있어질 것 같아요. 거의 100만. 요즘 커플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잘 나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커플 유튜버를 넘어서 가정의 그런 브이로그 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그런 컨텐츠를 빼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미혼이다. 난 결혼도 관심이 없고요. 아이도 없고요. 비출산, 비혼주의입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아이들이 따스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아낌없는 뭔가 사랑을 주는 뭐 할머니 집에 가면은 모든 게 허용되잖아요. 약간 그런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는 그런 사랑처럼 모든가 허용적인 그런 컨텐츠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특히 남자의 아이들 관련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뭐 요즘은 물론 아이들 컨텐츠가 국내에서는 불법이에요. 아동 착취라던가 좀 무분별한 그런 컨텐츠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난감 리뷰, 뭐 조립 이런 게 다 금지 수익 창출이 이제는 막혔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들의 취향을 이렇게 뭔가 저격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카드를 좀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는 해야 수익 창출이 되면서 잘 나가실 수 있는지 추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오, 어떤 식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집안에 있으면은 허용되지 않는 거 그치만 막 머릿속에서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이들이라면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벽에다가 뭐 그림을 다 그려버리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실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면 뭔가 곤충이라던가 뭐 이런 뭔가를 기르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대리만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시에 지식도 전해주고 특징도 알려주는 그런 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생물 유튜버 아니면은 뭐 실험 유튜버 아니면 창의성이 있는
막 부수고 찢고 막 그러면서 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막 뭔가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막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약간 갑옷이라던가 칼이라던가 막 이런 걸 만들면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전사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만드신다던가 좀 뭔가 그런 프로세스를 일기 형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은 허용하지 않지만 뭔가 이제 되게 특별하고 신기한 실험을 막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뭐 약간 그런 거 있죠. 진용진 씨 그 유튜버 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그것을 알려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내가 궁금한 거를 좀 풀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판으로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좀 아이들 버전? 진용진님의 아이들 버전으로 이렇게 나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뭐지? 액체 괴물? 그런 슬라임? 이런 거를 되게 만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어디서 공장이 어디 있고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 걸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손에 붙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아니면 제가 좀 아이들 관련된 문화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포켓몬스터 빵 스티커 모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티커는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빵 공장을 막 이렇게 찍는다던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드림의 아이들 버전? 그래서 아이들 시청자들이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런 쪽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가 두 부류예요.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아이까지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이 관련돼서 컨텐츠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난 비혼이고 출산 예정이 없고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아이들 관련된 컨텐츠를 하시되 특히 남자애들이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 아이들의 호기심과 에너지를 좀 풀어주는 그거를 좀 대리만족 시켜주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